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마무리됐습니다. 뜨거워지는 여름 날씨만큼이나 빨리 주식시장도 뜨거워지길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이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시장은 또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또 주식시장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을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조금은 더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글로벌 상품연구소 한승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몇 가지 이슈를 좀 매니저님과 함께 말씀 나눠볼 텐데요. 근데 그거 좀 궁금해요. 지금 업계에서 전문가들의 생각이 어떤지, 지금 그 생각대로 좀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맞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도 좀 많이 하세요? 일단 사실 이제 핵심적인 게 상장사의 수익 부분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일단 중론입니다. 근데 사실 뭐 엔화 약세에 대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사실 중국으로 우리가 이제 소재라든지 반제품을 수출을 해서 중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구조의 어떤 그 실적 부분이 좀 약간씩 생각보다 안 좋아졌던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것이 물론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경기 모멘텀에도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은 중국 내부의 이제 수급도, 그러니까 내수 시장의 어떤 확장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 또는 이런 이제 글로벌 시장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가 상당히 기대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동남아 쪽으로는 지금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속도가 좀 완만해지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환율 측면에서 서서히 이제 너무나 단기간에 이제 절상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주변 여건들이 하나둘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긴 한데 이걸 또 시장에 전략 세울 때는 또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준비해 봤습니다. 한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외치더라고요. 1,000억 원대, 많게는 거의 4,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좀 사주나 했는데 오늘은 또 등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소폭이나마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도 동반해서 함께 팔자로 시작을 대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동차주들이 선방합니다. 또 IT, 물론 삼성전자는 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IT 시장 대비해서는 강합니다. 왕년에 그 매니저님 전자군단 잘 나갔을 때 그때를 기대하진 솔직히 않아요. 근데 6월에도 그 미니 전차군단의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구도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3월,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상당히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이제 디커플링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황으로서 봤을 때도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추정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괜히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상권으로 이제 회복되는 구도 이런 것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얼마나 연장이 될지 여부가 좀 주목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계속 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IT에 비해서 자동차는 그 연장에 대한 부분이 쭉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 거죠? 엔저에 대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엔저와 관련된 실질적인 영향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월별 판매 대수 뭐 이런 건 크게 변화가 없는데 반해서 이제 마케팅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마진은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우려를 이제 만들 수는 있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우려가 사실 현재 가격대에 어느 정도 반응이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도 뭐 올해 이제 예상 EPS 대비했을 때 퍼가 6배가 약간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6.24배 정도라고 하면 과거 현대차, 기아차가 뭐 차가 잘 안 팔릴 때에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됐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막 그때 현대차, 기아차 뭐 자동차 없으면 난리 난다 했을 때 그때는 수준이 한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이제 10배가 훨씬 넘었었죠. 12배, 뭐 14배까지 육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이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가 관건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뭐 이제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시장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수세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자동차가 이제 이번에도 또 중국의 공장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대차 대비 포텐셜은 좀 더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완성차 가운데서는 현대차. 완성차 가운데서는 네. 기아차. 아, 그래요? 네, 좀 더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오, 물론 이제 왜 현대자동차가 네. 좀 더 좋은 건 사실인데, 예. 좀 더 이제 아마, 물론 밸류에이션도 현대자동차가 더 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이제 약간 비정형적인 좀 팩터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말 특근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네. 이런 것이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것이고요. 기아 자동차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죠. 그리고 급여 체계도 사실은 이제 좀 엄밀히 따지면 현대차가 더 많이 받습니다. 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기아 자동차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좀 더 계속적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이러한 것이 주가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지는 좀 미지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큰 틀에서 자동차 업종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와 자동차의 랠리가 과연 6월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안 좋은 이슈 하나 넣어봤습니다.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참 걱정이죠. STX 그룹주 지난주쯤이었나요? 급등을 하길래 또 이슈로 잡아서 다뤄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급락입니다. STX는 물론이고요. STX 그룹주도 줄줄이 달려있는 그 종목들 있죠. 일제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섰던 얘기는 그거였잖아요. STX 페노션을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가져가 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던 STX 지분을 이제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산업은행에 얘기를 했다네요. 이런 계획이 이제 알려지면서 좀 줄줄이 혹시 STX 그룹 해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주에 또 이제 반등하는 것에 큰 의미를 주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오늘 장에서 놓고 보면 또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STX에 대한 지분 매각은 어차피 기존의 은행들이 해왔던 기존의 어떤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그 절차상에 항상 해왔던 건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은행에 대출받기 이전에 STX 그룹 측이 증권금융에 대출받은 게 또 있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그 담보권을 설정을 해서 그 담보력에 이제 근거해서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담보 유지 비율이라고 하는 담보력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건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그룹의 새로운 STX 그룹에 부여되는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이라든지 여타 다른 은행들이 앞으로 그룹에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정상화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계열사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좀 본질적인 문제인데. 아마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안으로 보면은 조선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구도는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주력 계열사, 조선을 제외한 비주력 계열사들은 아마 정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 STX 그룹 계열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이제 가치 훼손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출자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분 가치가 계속 희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0% 감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주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보유 지분에 대한 어떤 뭐 추가적인 가치 상승을 바라는 것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 어느 뭐 정리를 하시는 것이 냉정한 측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네. 그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십니다. 뭐 STX도 그렇지만 STX 조선해양 지금 제가 차트를 열어보니까요. 한때 왕년에 잘 나갔을 때는 8만 원대 위에도 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000원입니다. 3,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은 그룹주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쨌든 회생이 된다 하더라도 네. 기존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보호되는 이런 구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뭐 이미 뭐 비중을 줄였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네. 상황이긴 한데 네. 이제 일단 앞으로 STX 그룹 전반적으로 STX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계열사들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선 경기가 어떻게 빨리 회복이 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직도 이제 그 컨테이너선의 이제 운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임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럽, 그냥 유럽 뭐 정체되어 쪽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중동 쪽으로 가는 이제 일부 운임이 약간 예. 급등하긴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 측면에서는 뭐 미주라든지 유럽발 운임이 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네. 그런 기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참 그렇죠. STX 그룹도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 또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악재가 또 하나 떴고요. 또 업황이 돌아서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보이는 조선 업황의 움직임입니다. STX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좀 내다보도록 할게요. 이제 6월 시작입니다. 6월 시작이고요. 물론 첫 단추는 좀 힘없이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한 달이 되길 기대하는 그 마음만큼은 큰 것 같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월 초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제 지표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중국에서 이제 PMI 지수, 뭐 서비스업 지수 뭐 나오곤 했는데 좀 엇갈리네요. 엇갈리고요. 뭐 경기 지표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변수들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이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일단 네 가지 지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예정되는 지표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 지표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되겠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매월 초에 발표가 되면서 그달의 주가 모멘텀에 좀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네. 이제 계속 말씀드려왔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제 지표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발표된 몇몇 지역 연준의 지역 활동, 경제 활동 지표들이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컨센서스도 지난달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달에 50.7포인트로 발표가 됐고요. 그럼 이번 달에는 내려가나요? 50.5 정도로 컨센서스가 50.5. 예, 형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시장에는 큰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지표 외에도 다른 지표들도 좀 같이 함께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다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이제 목요일 날 또 ECB가 통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기준금리 결정이요? 네,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 시장 내에서는 금리를 또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네. 의견이 좀 많아요. 근데 뭐 그건 아직은 확실하게 우리가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지난주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유로존 실업률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변수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인하의 금리를 가능성도 인하의 가능성도 좀 있고 또 인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들 뭐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호재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미국의 고용 지표 실업률. 발표가 있겠는데 이것도 역시 뭐 그렇게 아주 큰 폭으로 좋아지긴 좀 힘듭니다. 예. 뭐 기존에 발표되었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이 대부분 또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주말경에 5월 수출 실적 이런 부분
잘 아시다시피 앞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출과 중국 수출 뭐 연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만 놓고 본다면 뭐 시장에 이렇게 큰 기대 요인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확정이 됐죠. 국민연금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이제 기금 운용 전략을 이제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한 대로 주식 편입 비중이 한 30% 정도까지 확대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만 언급이 된 걸로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인식이 되었는데 사실은 보유 기금이 국민연금이 계속 늘고 있죠.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한 금액으로 저희가 이제 환산을 하면 2018년까지 133조 정도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와. 근데 이것을 매년 환산을 하게 되면 연간 약 22조 정도 매수를 해야 되고 1년에 22조요. 매월로 봤을 때도 1.8조 8천억 정도. 네. 이걸 또 매일 환산하면 물론 이제 균일하게 사지는 않겠지만 900억 평균. 정도 됩니다. 매일 따져봤을 때 900억. 예, 앞으로 5년간 과연 이 국민연금이 이렇게나 나서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물론 이제 현실성 있는지 여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할. 국내 주식만 이런 거죠? 그렇죠. 국내 주식. 그렇죠.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뭐 이런 건 다 각각 비중이 각각 다르니까요. 뭐 이런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이제 국민연금 매수세뿐만이 아니라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관 매수세 뭐 이런 것이 뭐 이런 걸로 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뭐 몇몇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제 뭐 자동차 업종도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화학 소재라든지 일부 조선 업종 뭐 이런 쪽도 전부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러한 흐름 자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멀티플 갭 그러니까 선도 주식과 이제 후위 주식 간의 어떤 갭을 좀 더 축소하는 이런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총론해 주세요. 이번 이제 6월 지나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주식시장 온도가 점점점 올라갈 수 있을까? 서머랠리 기대하고 계십니까? 뭐 서머 랠리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서 뭐 더 크게 뭐 뒤로 물러설 곳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점점점 나아지고는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상승 구도를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화끈하게 좀 올라와주면 저희들로서도 이제 좀 뭐 바랄 게 없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우선 선행돼야 될 게 이제 상장사의 실적이죠. 실적이 근데 2분기 실적도 물론 작년보다는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좋아지겠지만 아주 화끈하게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이제 물론 삼성전자의 뭐 갤럭시 S4의 매출이 막 늘어나면서 IT 관련주들은 뭐 시가총액 비중이 크니까 그거에 의해서 견인이 되면 좀 더 시장이 크게 올라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에만 의존해서 주식시장이 간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골고루 경기 민감주에 이제 온기가 좀 퍼지는 이런 구도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좀 해주세요. 오늘 장에 좀 많이 밀리네요. 이거 더 많이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매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각오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차익성 매물이 나오리라고는 좀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그게 단 뭐 1%라도 사실 매수하고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조정이 아니죠. 약간의 조정이라도 사실 부담되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 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이 뭐 5년 이상의 그 박스권을 올라섰거든요. 그러한 그 시장의 어떤 수요라든지 에너지, 구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급진적인 조정이라기보다 차익성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글로벌 상품연구소 한승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